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평등권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 위헌 판례인데요. 보훈보호상 대상자의 부모님한테 우리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부모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맞는 질문이고, 2번은 일단 영유아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되는데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것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고 맞고, 그 다음에 3번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 못지않게 공공성이 큰 민간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김영란법이죠. 적용되지 않는데 요거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에게만 민간인 중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적용되는 것, 적용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럼 이제 3번이 답이 될 텐데 4번은 무슨 지문이냐? 우리가 이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런 경우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여러분들 다 보호를 해주는데 일반 근로자는 이렇게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153번 특정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사건 법률일 수 있죠. 이게 이제 처분적 법률인데 이러한 차별적인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지문 중에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위헌인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게 있었어요. 2번과 3번은 조문입니다. 이렇게 맞고요. 4번인데 우리가 변호사의 경우에는 조금 결격 사유가 강력하게 정해져 있다. 가중된 요건을 정해져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됐으니까 답은 쉽게 4번으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154번. 일단 합헌 판례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거 합헌인데 요건 여러분 우리가 중대한 기본권 제한,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 합리적인 이유만 있는지를 보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우리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연금을 안 줘도 됩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은 그 직업공무원 제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 공무원이 아닌 선거직, 정치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연금을 안 줘도 되겠죠. 근데 또 국회의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은 틀린 질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잖아요.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인데 이거 엄격한 심사 기준인 비례원칙 적용이 되죠.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하는 것은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별 임원 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엄격한 심사 기준이 아니라 완화된 심사 기준이고 비례성 원칙이 아니라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155번 아까 우리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이란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헌법 위반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공립학교 채용 시정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부분이 헌법 위반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위헌인 게 맞아요. 그래서 응시하는 경우 만점을 10% 가산하도록 하는 거 헌법 위배되는 사례이고 이 두 가지가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청년 미취업자 이거 채용하도록 한 거 34세를 기준으로 해서 헌법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좀 큰 사업체는 장애인을 고용해 줘야 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56번. 자, 우리 헌법에서 스스로 차별의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 여기도 여러분들 엄격한 심사척도죠. 그래서 틀렸고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서 관련된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 둘 다 엄격한 심사척도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국가유공자 본인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여기를 잘 보면 되는데 똑같이 엄격한 비례성 심사냐?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경우에는 비례 원칙을 완화된 비례 원칙을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금 헌법에서 우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여기 부분도 엄밀히 말하면 틀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수험생 입장에서 완벽하게 구별해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고자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이제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위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걸 왜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칠판이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다 군인이었는데 다 이때 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이때 장애 상태가 확정이 돼가지고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을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도 다 장애가 확정이 됐거든요. 지문을 보세요.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이 됐죠. 그럼 상위연금을 지급한다 이건데 옛날에는 둘 다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주겠다 이건데 개정법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나 을이라는 사람이나 병이라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을 했고 나라를 위해서 하다가 이제 몸이 망가진 건 똑같은데 개정법 이후의 사람들만 혜택을 주고 이 사람은 여전히 보상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들은 보상을 이제 받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등원칙 위배가 된다. 4번은 아까 공부했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157번. 평등의 원칙은 헌법의 최고 원리다. 중요한 원리다. 입법하거나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될 기준이다. 국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해둘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맞고요. 우리 니은은 그냥 초등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정당 가입 금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 다음에 디귿번,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잠정적 우대 조치는 일정한 집단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불이익을 보상받기 위해 하는 일정한 좀 결과적인 평등, 이렇게 억지로 키를 맞추는 결과적인 평등인 것이죠. 그 다음에 리을번,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가산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재심까지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도 억울한 거예요. 근데 왜 이자가산 규정을 두지 않았냐 이거지. 아까 우리가 따옴표 친 부분이나 지금 위헌 키워드 잡은 부분이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자를 가산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모든 지문이 다 맞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 158번. 여러분들 158번은 명함 판례가 나오네요. 명함 판례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명함 있는데 우리가 일단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으로 제한한 것 그 자체는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뭐가 위헌이냐면은 나중에 선거권 파트에서 나오는데 이 명함 교부권을 그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한 명이죠. 일명에게도 명함 교부권을 주는 것은 이렇게 위헌이 되는 거죠. vs 한 다음에 위헌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시면 되겠고 1번을 일단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상속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우리가 그 비상장 물납에 허용을 하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비상장 물납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시기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속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게 가능한데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인데 돈 안 갚아가지고 우리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뭐냐면 이자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면책해 줄 수 있는데 사람 때려가지고 치료비 물어줘야 되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채무자가 고의로 과한 불법행위로 관한 우리가 손해배상 채무가 되겠죠. 이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사람 때려놓고 나 돈 없으니까 치료비 면책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위헌 키워드가 보이면 돼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해서 자격 완화 특례 규정을 두지 않은 것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159번 우리 국가재산법상 5년의 소멸시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맞고 민법은 10년이지만 그 다음에 애국지사 본인이랑 순국선열 유적은 다른 집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 맞고 3번 형법이 반의사 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자복한 사람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 좀 다르죠. 그래서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4번
이 운송비용 전가 문제가 있죠. 이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 160번. 여러분 우리가 그 3.1운동이랑 4.19 민주이념은 둘 다 중요한 운동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운동이죠. 3.1운동은 독립운동이고 4.19 민주이념은 민주화운동이니까 두 가지를 굳이 같이 설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우리 지역 가입자랑 직장 가입자가 차별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직장 가입자는 여러분들 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노인분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을 한다. 그래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는 우리가 국고 지원할 때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차별할 수 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3번. 헌법상의 평등은 지금 법 적용의 평등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법 제정의 평등도 포함됩니다. 틀렸고. 만들 때도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4번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죠. 이렇게 차별이 있는 영역인데 기회를 똑같이 주면 이렇게 격차가 맺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키를 맞추는 결과의 평등을 말하는 게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평등권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신체의 자유로 넘어갈 건데 신체의 자유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잘 끊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